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동안 읽고 나서 후유증에 시달렸던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치조 미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눈물이 사라진다 해도. 저는 이치조 미사키의 첫 번째 작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일 밤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있는 여자와 그런 여자에게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마음도 없이 고백한 남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귀기 시작한 여자와 남자는 점차 상대에게 젖어듭니다. 그래요. 이치조 미사키의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히노 마오리와 가미야 토루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작품의 스피노프 작품이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눈물이 사라진다 해도 에는 조연으로만 보였던 히노의 절친이죠. 와타야 이즈미의 절절한 사랑 얘기를 엿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1편이 갑작스레 다가온 상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는 소설이었다면 그런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고도 어떻게 다음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 내일 아침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은 기적일지도 모르죠. 근데 인간인지라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고 나면 그 후유증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 순간을 잊으려고,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꼭 그 사람을 잊어야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와타야 이즈미도 그래요. 그녀는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차마 그 다음으로 걸어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뭔가 새로 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은 아마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 책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슬픔이라는 자기만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지독한 아픔에서, 그 지독한 슬픔에서, 그 지독한 상처에서 나을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래요.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눈물이 사라진다 해도. 처음부터 끝이 보이는 사랑이었다.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했다. 상대는 같은 학년 남학생이었다. 그뿐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랑이 생겨난다. 슬픈 일도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다만 내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달랐다. 내가 좋아한 상대는 친구의 연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가미야 도루. 키가 큰 편의 아주 미남은 아니다. 피부가 하얗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혼자 있는데 꽤 익숙했고 때때로 슬픈 듯이 웃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소설가를 지망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공영 아파트에 살았다. 사정은 다르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많은 걸 체념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도르와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같은 말이 된 적은 없다. 도르는 가정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정했다.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반이었던 나나 내 친구와는 접점이 없었다. 없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2학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의 끝자락에 도루가 내 절친인 히노 마오리에게 고백했다. 나, 와타야 이즈미. 누군지 알지 못했던 가미야 도루. 나와 가장 친한 친구 히노 마오리. 도루가 마오리에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셋이 함께할 일은 없었다. 도루와는 영원한 타인이었다.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났다. 제각각 특별한 사정을 끌어안고. 저기 잠깐 얘기 좀 할래? 할 말이 있어. 지금도 어제 일처럼 떠올릴 수 있다. 수업이 끝나고 나와 마오리가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도루가 나타나더니 마오리에게 말을 걸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아련한 슬픔에 밀려온다. 도루는 처음부터 내 친구인 마오리만을 바라보았다. 당연하다. 도루는 내가 아니라 마오리에게 용건이 있었으니까. 나는 단지 조연이었고 마오리의 친구 혹은 그저 여학생 A였다. 그런 등장인물 간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 단지 여학생 A가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루어질 리가 없다. 연애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니와 결론이 정해진 사랑 이야기라면 어차피 들러리밖에 되지 못하겠지. 하기야 처음부터 도루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그때 내가 도루에게 느낀 감정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루가 마오리를 불러낸 그날 말을 걸면서도 뭔가 선뜻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인간으로서 심지는 있어 보였지만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도루는 마오리를 데리고 학교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나는 마오리와 나중에 도서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몰래 따라가 상황을 지켜볼까 고민했지만 친구 사이에도 최소한의 예의란 게 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오리를 기다렸다. 그 애랑 사귀기로 했어. 마오리가 약속 장소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마오리는 꾸밈 없는 성격과 단정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다. 남학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떠는 성격이 아니라 여학생들도 좋아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음에도 그전에는 남학생들에게 고백을 받아도 전부 거절했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달랐던 거다. 아니, 왜?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사귀어 볼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뭐랬더라? 감이야? 참고로 걔한테 기억 얘기는 했어? 아니, 안 가르쳐줬고 가르쳐줄 생각도 없어. 하지만 이런 상태라도 뭔가 새로운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더니 한번 해보고 싶어져서. 기억. 마오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나도 조금은 침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침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마오리에게는 학교 친구 중에 나밖에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오리는 기억장애를 겪고 있었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이름의 특수한 기억장애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골든위크 때 사고를 당한 이후 전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잠이 들어 뇌가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기억이 축적되지 않은 채 지워진다. 그런 마오리가 지금까지 누군지도 몰랐던 도루에게 느닷없이 고백을 받고 사귀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마오리는 도루와 사귀기로 할 때 조건을 걸었다.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아무리 엉뚱한 짓이나 실수를 많이 하는 나라도 와타야 선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괜찮은 걸까 고민하다가 뭔가 나에게 장점이 없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나루새는요 절대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라는 초등학교 생활통지표에 쓰여있던 장점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내게는 내세울 만한 개성이 없다. 국립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지만 그거야 같은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해온 일일 테다. 그래서 늘 생각한다. 나에게는 나만의 무기가 없다고. 그런데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눈에 반한 사람을 만났다. 상대는 같은 대학교의 한 학년 선배였다. 이름은 와타야 이즈미. 처음 만난 날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월이었다. 뿌옇게 흐린 봄 하늘 아래 학교 캠퍼스에서 난 같은 고향 출신의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 선배와는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는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었다. 후배를 살뜰히 챙겨주는 선배인데 내가 자신과 같은 대학교에 들어가자 무척 반가워했다. 1학년에 예쁜 여학생 있으면 소개해 줄 거지? 좋은 의미로 굉장히 소탈하고 정감이 가는 사람이다. 그 선배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을 꼿꼿이 세운 여성이 우리 옆을 지나갔다. 여, 와타야! 선배가 이름을 부르자 여성이 발길을 멈췄다. 서글서글한 눈매를 한 아름다운 사람이 짧고 검은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며 얼굴을 돌렸다. 그 사람이 와타야 선배였다. 선배끼리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잠시 후 와타야 선배가 손을 들어 인사하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그저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와타야 선배가 나를 알아차리곤 내게로 시선을 옮겼다. 눈과 눈이 마주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도도하고 쓸쓸한 느낌이 났다. 그녀의 깊은 눈 속에는 맑고 차가운 타인의 이해를 거부하는 듯한 쓸쓸한 무언가가 있었다.
왠지 그렇게 느껴졌다. 하지만 와타야 선배는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같은 건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 그녀만이 어딘가로 사라졌다. 내가 넋이 나간 듯 바라보고 있자 고향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 나루세, 괜찮아? 어, 아, 네. 와타야 선배가 너무 예뻤던 까닭도 물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아름다움 외에 무언가를 보았다. 그 무언가에 한순간 마음을 빼앗겼다. 저 지금 그분 고영 선배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같은 학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혹시 너 와타야에게 관심 있냐? 이렇게 묻더니 선배는 왠지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뭐 그렇다면 내게 맡겨. 대체 뭘 맡기라는 건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네 하고 모호하게 웃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그 고향 선배가 술자리에 나를 불러냈다. 뭐든지 다 경험이겠다 싶어 참석했는데 선배들이 10명 넘게 이자카야에 모여 있었다. 옆 테이블엔 와타야 선배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선배가 나를 이 자리에 부른 의도를 알아채곤 약간 당황했다. 고영 선배가 모임을 주관한 듯 내게 우선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으라고 말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계속 와타야 선배를 의식했다. 얼마 후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던 고향 선배가 내 자리로 왔다. 잘 마시고 있냐? 저 아직 미성년이에요. 마시고 있네. 우롱차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눈 뒤 선배는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나를 보고 씩 웃더니 옆 테이블에 있는 와타야 선배에게 말을 건넸다. 요 와타야, 이 1학년생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널 좋아한대. 술자리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되어 내 짝사랑이 폭로되었다. 주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대며 흥미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와타야 선배도 시선을 돌려 당황해하는 나를 바라보았다. 음? 정말이야? 아, 아니, 그게요. 하지만 나 좋아하지 마. 감당하기 꽤 힘들 테니까. 생각해보면 그것이 와타야 선배가 나를 나로서 인식한 첫 순간이었다. 당황하고 초조해서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와타야 선배 옆자리로 옮겨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쓸쓸해 보였던 첫인상과는 달리 생각 이상으로 털털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잘 웃었고 농담도 잘했다. 이미 20살이 되었다고 독한 술을 물처럼 마셨다. 심지어 명랑하기까지 했다. 겨우 내 이름을 알려줬지만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했다. 이어진 2차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와타야 선배는 참석하지 않고 1차가 끝나자 몇몇 선배와 함께 역적으로 가버렸다. 나루세, 넌 끝까지 남아있어. 나는 꼭 남아있으라는 고향 선배의 말에 따라 2차에 참석했다. 선배는 전부터 툭하면 후배 유학생을 소개해달라고 졸라댔으면서 지금은 뜨거운 사랑 중이라며 짝사랑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다. 결국 그 술자리에서 녹초가 되어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나는 그날 밤 인상적인 꿈을 꾸었다.
또 어딘가의 술자리였다. 그곳에는 와타야 선배가 있었다. 나는 무심결에 옆에서 웃고 있는 선배에게 물었다. 저기 와타야 선배는 왜 웃고 있어요? 꾸미기는 했지만 꽤 무례한 질문이다. 왜 그랬을까? 서글서글한 인상과는 달리 와타야 선배가 웃고 있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일까? 그녀가 어딘가 무리해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였을까? 와타야 선배가 내게 얼굴을 돌렸다. 그러고는 살포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는 것보단 낫잖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이 밝아 있었다. 바로 기억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인지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생생한 선배의 모습에 심장이 마구 뛰었다. 사람이란 참으로 신기한 생물이다. 꿈인데도, 꿈에 지나지 않는데도 와타야 선배가 나타났고 나는 그녀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학교 캠퍼스에서 와타야 선배를 찾아갔다. 아, 안녕하세요. 와타야 선배. 처음 인사했을 때 확실히 선배는 놀란 눈치였다. 요전 번에 그 애? 음, 나루세라고 했었지? 날 좋아한다는. 아, 네. 저번에는 덕분에 잘 지내셨죠? 그냥 그렇지 뭐. 괜찮아. 나름 잘 지내. 내가 호감을 품은 상대와 이야기하는 건 왠지 신기한 느낌이었다. 마음이 술렁거렸고 어렴풋한 덩어리가 주위에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와타야 선배는 쇼트커트가 잘 어울리는 당차고 또 쿨한 인상이었다. 술자리에서 느꼈듯이 이야기해보면 싹싹한 성격으로 처음 봤을 때 느낀 쓸쓸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 아, 이제 가봐야 해서. 자, 그럼 이만, 나루세. 그날 이후로도 나는 캠퍼스에서 선배를 볼 때마다 쫓아가 인사를 건넸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무난한 화제뿐이었다. 날씨라든가 강의 이야기, 같은 학과 교수 이야기, 공통 지인인 고향 선배 이야기 등이었다. 그래도 난 만족했다. 와타야 선배가 나를 나로 인식하고 있다. 나루세 하고 이름도 불러주었다. 여기에 있는 것은 0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1이라고 느꼈다. 0은 무슨 수를 곱해도 1이 되지 않는다. 0과 1 사이엔 무한과도 닮은 거리가 놓여 있다.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나 배경의 일부로서 0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도 많다. 호들갑일진 모르겠지만 나와 마타야 선배 사이에는 1이 있었다. 나는 그 일을 소중히 여겼다. 소중히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차차 대학 생활이 익숙해지고 학교에 가는 목적 절반 이상이 와타야 선배와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누는 일이 되었다. 아, 와타야 선배. 아, 나루세구나. 여긴 어쩐 일이야? 오늘도 선배를 만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죠. 넌 참 보기와 달리 그 특이해. 와타야 선배는 어딘가 찾기 쉬운 장소에 있기도 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있기도 했다. 자꾸 말을 거는 내가 성가셔서 피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고향 선배에게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랬다고 했다. 와타야는 말이야, 혼자 있는 걸 좋아해. 혼자서 물끄러미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책을 읽고 일기 같은 노트를 펼쳐놓을 때도 많았다고 한다. 그 광경은
나도 지금까지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그래도 나루세랑 이야기할 땐 의외로 즐거워 보이던걸?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보다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애가 말이야. 뜨거운 사랑이니 연애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 후로도 여러 장소에서 와타야 선배와 마주쳤고 그때마다 쫓아가 말을 걸었다. 교무처 건물 뒤쪽일 때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기도 했다. 때로는 도서관의 순수문화 코너 옆 책상이거나 조금 멀리 떨어진 천장 낮은 학생 식당 혹은 도서관 뒤쪽에 놓인 벤치이기도 했다. 선배,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타야 선배가 도서관 뒤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 약간 서늘했다. 선배는 손에 문고본을 들고 있었다. 응? 안녕. 가끔 말이야, 나루소와 인사를 하고 있으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기분이 들어. 선배는 선생님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안경이라도 써볼까? 아니요, 선배는 그대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랄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던 선배가 손에 들고 있던 문고본을 덮었다. 그때 표지로 눈길이 갔다. 뜻밖에도 그 책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의 원작 소설이었다. 작가가 미인이라는 것이 화제의 이유이기도 해서 기억하고 있다. 니시카와 게이코라는 여성 작가의 작품으로 어른의 연애 이야기였던 듯하다. 선배도 연애 소설을 읽는군요. 그거 영화로 만들어진 책이죠? 연애 소설? 아, 이 소설 말이구나. 순수문학 장르지만 딱히 연애 소설은 아니야. 하긴 연애물로 읽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선배가 술술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쩌면 선배는 순수문학 장르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도서관 순수문학 코너에 있는 모습도 종종 보았다. 재밌겠는데요? 나도 살까? 좋지. 등장인물의 학생은 없지만 재밌을 거야. 지금은 문고본으로도 나와서 어느 서점에나 다 있을걸? 생각보다 선배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마음이 들떴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소설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좀 그런데 약해서 조심해야겠어요. 확실히 그런 스토리에 펑펑 울 것 같은데? 선배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나는 부끄러워졌다. 바로 그런 타입이기 때문이다. 미안.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참, 그 말 들었어? 내가 무안해할까봐 그랬는지 와타야 선배가 화제를 바꿨다. 그 고향 선배가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고백을 했다가 채였다고 한다. 그 얘기라면 이미 알고 있었다. 실은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영 선배는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붙들고 하소연했고 짝사랑 상대에게 차인 그를 위로한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자 와타야 선배가 웃었다. 나루세도 들었구나. 애절한 짝사랑 끝에 차였다는 거. 네, 첫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한 6번은 들었을걸요. 아휴, 영화 6편 분량이네. 그래도요, 제가 지루해 할까봐 그랬는지 세세한 내용은 매번 다르고 연출도 점점 탄탄해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완전 감동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애절한 러브스토리라고 해야 하나? 사랑에 관해 한참 이야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와타야 선배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고영 선배도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던데 그걸 지금 와타야 선배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이런 내 심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와타야 선배가 말했다. 잠깐만, 지루해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맘대로 말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좋던데요. 애절한 사랑 같은 거 현실에선 별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음, 그것도 그렇네. 왜일까? 와타야 선배의 대답이 약간 늦었다. 그리고 선배의 얼굴에 한순간 쓸쓸한 빛이 비쳤던 것 같다. 다만 긴장 상태였던 난 그 사실을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쿵쾅쿵쾅 심장에 고동이 느껴졌다. 나는 와타야 선배에 대해 알고 싶었다. 선배에게 남자친구가 있을까? 역시 그게 신경 쓰였다. 아니지, 이렇게나 예쁜 사람이다. 과거에 연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누군가에게 선배는 내게 보여주지 않은 표정까지 보였을까? 어쩌면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걸까? 그걸 알고 싶다. 어떻게든 물어보고 싶다.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농담처럼. 가능한 한 무심코 묻듯이. 근데 선배는요? 라고 말을 꺼내서. 와타야 선배는 절절한 사랑 같은 건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한순간 선배가 놀란 표정을 보였다. 그때야 내가 얼마나 신뢰되는 말을 한 건지 알아차렸다. 당황해서 사과하려고 할 때 선배가 나지막히 말했다. 네가 모를 뿐이야. 네? 와타야 선배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무척 슬퍼 보였다. 선배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이제 가봐야 해. 그럼 또 봐. 그러고는 곧 자리를 떠났다. 여느 때처럼 혼자 걸어갔다. 선배의 뒷모습을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마음은 물웅덩이처럼 고요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선배의 세계가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네가 모를 뿐이야. 그 말대로였다. 나는 선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분한 감정이 나라는 존재를 휘감았다. 어쩌면 앞으로의 일도. 얼마 뒤에 유전번 술자리를 함께했던 다른 선배들에게 과감히 물어보았다. 예전 일은 모르지만 와타야 선배가 대학에 들어온 뒤로 누군가와 사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와타야 선배의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일인 걸까? 지금은 그 상대와 헤어졌다는 뜻일까? 그 뒤로 와타야 선배와 마주치기가 망설여졌다. 무례한 말을 한 탓에 어색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강아지가 재롱 떨며 따르듯이 선배를 좋아하기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와타야 선배와 다시 우연히 마주친 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미 6월로 들어섰고 나는 다음날 있을 시험에 대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잠시 쉴 겸 산책을 하려고 도서관 안을 걸었다. 순수문화 코너에는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1인용 좌석에 앉아있는
와타야 선배를 발견했다. 웬일인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심장이 크게 요동치며 내가 선배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도서관은 냉방이 잘 되어 있다. 여기서 자면 몸이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민 끝에 나는 선배를 깨우기로 했다. 음, 어라, 너. 어깨를 툭툭 건드리자 선배가 눈을 떴다.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선배는 여성이다. 가녀린 어깨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 미안해요. 냉방이 너무 세서 감기 들까봐. 아, 그랬구나. 고마워. 오랜만에 마주하는 거라 나도 모르게 선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선배가 좋았다. 쓸쓸해 보이면서도 밝고 밝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알고 싶어서 좋아진 건지 좋아해서 알고 싶어진 건지 그 순서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선배를 생각하면 감정이 흘러넘칠 것만 같다. 아,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달라붙어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있잖아. 하지만 선배의 목소리에 발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선배가 일어서 있다. 왠지 괴로운 듯 웃고 있었다. 있잖아, 난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내가 호의를 품고 있는 게 성가신 걸까? 나를 단념시키려는 걸까? 저는 별로 다정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선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왜 다정한 남자가 싫은데요? 짜증나니까. 네? 인간은 말이야, 원래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생물이잖아? 하지만 다정한 남자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선배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선배는 지금 분명히 여기에 있다. 현재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선배의 눈은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의 장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 본위로 살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자기 본위로 살아가면서 타인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타인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미움받았으면 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활개치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은 선배의 간절한 소망처럼 들렸다. 말을 끝마친 선배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언젠가처럼 서글픈 듯이 웃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선배는 그렇게 말하려던 게 분명하다. 단념해. 선배를 막아서듯 내가 먼저 말을 내뱉었다. 선배를 좋아해요. 비집고 들어설 자리를 완전히 차단당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배에게 단념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선배를 포기하지 못할 테니까.
비집고 들어설 틈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계의 한 귀퉁이에서 선배를 애타게 그리며 어느새 또 캠퍼스에서 그녀의 모습을 쫓고 있겠지. 그런 나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 고백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쯤은. 내 마음은 선배에게 닿지 않는다. 차일 것이다. 그만한 각오는 하고 있었다.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있어. 그래서 한참 아무 말도 없던 선배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착각일진 모르지만 선배 역시 이 말을 하며 스스로 놀라는 것 같았다. 선배가 계속 말했다. 날 진심으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사람이 드문 도서관은 고요했고 냉방장치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만히 울리고 있었다. 고요한 세상에 비해 내 안은 몹시도 시끄러웠다. 계속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눈앞에는 밝으면서도 쓸쓸함이 감도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나는 더욱 알고 싶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하지 말라고 한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 내 호의를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연애 자체를 동경해서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무엇보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선배는 지금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밝게 웃으며 그저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선배의 마음과 또 과거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걸까? 망설임은 한순간이었다. 어찌됐든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선배가 좋았다. 선배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늦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선배는 지금 당장이라도 농담이야 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둬들이려는 것이 아닐까? 늦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나는 대답했다. 네?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방과 후 도루가 왜 잘 알지도 못하고 호감도 없어 보이는 마우리에게 갑자기 고백을 한 걸까? 당시에 난 그 의문을 계속 지울 수 없었다. 반에서 괴롭힘 당하던 친구를 지키기 위한 벌칙 게임.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도루의 성품을 몰랐던 때라 고백의 진짜 이유를 알았다면 분명 도루를 싫어했을 것이다. 마우리에게도 빨리 도루와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충고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우리는 그때 이미 도루가 벌칙 게임으로 고백한 것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자신에게 호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선행성 기억상실증 상태임에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건부로 고백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해서 사귄 게 아니었다. 도루에게는 도루의 사정이 있었고 마오리에게는 마오리의 생각이 있었다. 마오리는 자기가 멋대로 시작한 이 일로 나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 사람이 진짜 인연이 아니란 사실을 나에게 숨겼다. 그러한 경위로
나는 처음에 도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마오리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하고 경계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한 데는 나의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 마오리와는 달리 나는 누구하고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표면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은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난 사람이 무서웠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과는 달리 실제 인간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언어나 표정마저도 숨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특정한 사람 외에는 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대신 한번 친해지겠다고 결정한 사람과는 철저히 친해지기로 했다. 고등학생 때 내게 그 대상은 마오리였다. 마오리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마오리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냉담해 보이는 내게 마오리는 편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어느새 절친이라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순수하게 마오리를 존경했다. 그 애는 진정한 의미의 노력가였기 때문이다. 마오리는 수업 시간 중에 가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반 아이들 중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을 것이다. 마오리가 펜을 쥐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든 곳이라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오리는 실력이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손가락에 굳은 살이 계속 없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손가락을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다만 마오리가 꾸준히 노력을 했던 건 기억장애가 생기기 전까지였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이 걸리고 나서 마오리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되었다. 온종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은 기억으로 축적되지 않았고 다음 날이면 전부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마저 잠이 들면 잊어버린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오리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래도 마오리는 긍정적으로 살았다. 나라에서 정한 장애자 특례에 의해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학교에도 열심히 다녔다. 그러는 편이 휴학이나 퇴학을 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삶에는 당연히 고충이 따른다.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상태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언젠가 마오리는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기도 했었다. 어느 날 마오리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집으로 찾아갔더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마 울고 있던 모양이다. 미래를 빼앗긴 심정이었을 것이다. 기억장애가 있는 한 아무것도 쌓아갈 수 없으니까. 하루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밤에 자고 일어나면 초기화가 되고 마니까. 그런 마오리의 슬픔을 잠재워준 사람이 바로 도루였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마오리를 주워할 리 없는 도루였다. 가짜여도 상관없이 도루는 연인으로서 계속 마오리 옆에 있었다. 줄곧 곁에 있어 주었다. 마오리의 부모님도 나도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계속 마오리 곁에 함께 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족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절친이라도 채워주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연인이라면 내일의 희노도 내가 즐겁게 해줄게. 언제부터인가 도르는 마오리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다. 마오리가 비밀로 하고 있던 기억장애를 알면서도 마오리는 그날그날의 일을 노트와 수첩에 기록해서 기억을 보완했다. 거기에는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모두 적혀 있었다. 마오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슬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을 한 도르는 마오리가 쓰는 일기를 즐거운 내용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이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마오리가 그 일기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루가 절망으로 뒤덮이지 않도록. 도르는 매일의 마오리를 필사적으로 즐겁게 해주었다. 마오리는 도루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연애를 하면서 도루가 달라지고 기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마오리마저 달라져가는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아니, 그 표현은 맞지 않을지 모른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때까지 난 많은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책은 인생 그 자체가 아니다. 눈을 뜨자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선 그런 생각 따윈 하지 않았다. 현실은 단단하고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정도로 현실감 없는 일이었다. 나는 와타야 선배와 사귀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선배가 조건부로 받아들인 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럼 오늘부터 연인이네? 그런 것 같네요. 연상의 여친이 생기니 어때? 기뻐? 네? 아, 그건 농담이야. 뭘 진지하게 대답하려고 그래. 그럼 잘 부탁해. 와타야 선배는 조금 전까지 심각했던 자신을 잊고 싶어 하는 듯했다.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하더니 책상 위에 널려있는 책을 정리해 떠나려 했다. 저기 선배, 왜 정말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용기 내어 물어보자 와타야 선배가 뒤를 돌아봤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정말로 선배를... 그건 안 돼. 헤어질까? 거침없는 그 말투에 나는 겁먹고 말았다. 선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나는 연애놀이도 괜찮아. 유사연애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좋아. 나루세가 그 조건이 싫다면 역시 그만둘까 하였다.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는 내 의지를 확고히 전했다.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배랑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놀이. 우리가 사귀는 건 연애놀이라고 와타야 선배는 강조했다. 유사연애도 상관없다고. 그 말에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결론은 일찌감치 났다. 놀이라도 상관없다. 지금은 그걸로도 좋다고. 처음에는 흉내일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진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난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독립해 살기 시작했다. 오늘은 1교시부터 강의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대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교내로 들어서면 어느새 습관적으로 와태하 선배가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게 된다. 선배, 오늘 학교에 왔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물어보면 해결되겠지만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차마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와타야 선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강의를 들으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학생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의 메뉴 중에서 뭘 고를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야 끝에 특별한 것이 들어왔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식판을 든 와타야 선배가 혼자 식당 의자에 앉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또 와타야 선배 보고 있는 거냐? 내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눈치챈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 내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서 친구들도 선배를 알고 있었다. 친구의 말을 듣고는 다른 친구들도 일제히 와타야 선배를 바라보았다. 우와, 혼자 당당하게 밥을 먹고 있어. 여전히 멋있네, 저 선배. 특이한 사람이야. 세상을 추월한 것 같다고나 할까? 그것이 아마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과 평판일 것이다.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무리지어 다니는 경향이 있는 대학교 안에서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유유히 혼자 다니는 멋있고 신비로운 느낌에 그런 와타야 선배와 내가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먼저 자리를 잡아두겠다며 친구들이 떠난 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망설임 끝에 와타야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좋은 아침, 선배? 선배를 발견했어요. 나는 약간 긴장했다. 메시지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도 상대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무시하면 어쩌나.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와타야 선배가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터치하며 화면을 본 뒤 두리번 주변을 확인했다. 읽고 나를 발견하고는 살포시 웃는다.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것 같더니 바로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머리에 까치 빚었네? 얼른 고쳐. 엉겁결에 머리를 매만졌다. 당황해서 머리 모양을 고치려는데 다시 메시지가 울렸다. 미안, 농담이야. 다시 시선을 돌리자 그 끝에서 선배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서 뭔가가 극적으로 진전되었다거나 퇴보한 건 아니었다. 학교 내에서 와타야 선배는 평소처럼 선배답게 지냈고 나 또한 남자친구랍시고 나서서 그녀의 일상을 흐트러뜨리는 일도 없었다. 선배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말을 내가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듯이 와타야 선배도 누군가에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분명 달라진 게 있었다. 야, 뭐 하고 있어? 나는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곤 한다. 예전에 와타야 선배가 읽고 있던 소설을 사서 책을 펼쳐들었는데 선배가 다가오더니 물었다. 아니, 뭘 그렇게 놀라? 지금 눈은 엄청나게 커졌거든?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선배가 말한 대로 진짜 눈이 번쩍 커졌는지도 모른다. 아니요, 그게 너무 뜻밖이라. 선배가 미소를 지으며 비어있던 옆자리에 앉았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소설을 알아보았다. 그 소설 유전번에 아, 네, 맞아요. 구내 서점에도 팔고 있길래 샀어요. 여기서 읽어도 괜찮겠어? 도서관에서 소설 읽고 끄억끄억 울면 볼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상상해 보았다. 확실히 무척이나 볼썽사납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화장실로 달려갈 거니까 문제 없어요. 더 이상할걸? 팔꿈치를 세워 손으로 턱을 개고 있는 선배가 웃었다. 그 순간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짧고 검은 머리칼이 흔들렸다. 선배는 싱그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자니 선배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까 나루세 말이야. 지금까지 누군가 사귄 적이 있어? 그것은 연애놀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히 대답했다. 뭐, 네. 약간 의외인데? 어떤 사람이었어? 집안일이랑 요리를 잘하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던 애였어요. 솔직히 말한다고 했는데 대답하고 보니 나밖에 모르는 설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장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음, 집안일이랑 요리를 잘했구나. 실제로 선배는 당황하고 있었다. 의미를 알 수 있게 나는 다시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생긴 여자친구는 매우 대범한 성격이었고 체격과 성격도 비슷했다. 초등학생이라면 그런 대로 괜찮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외모가 제멋대로 반에서 등급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 애는 그렇게 학급에서 만들어지는 등급과는 왠지 거리가 멀었다. 술손에서 학급 청소를 도맡았고 어머니에게 직접 배운 방법을 이용해 놀랄 만큼 효율적으로 교실을 반짝반짝하게 가꾸었다. 힘차게 천천히 걷고 티 없이 웃어서 모두가 마스코트 캐릭터처럼 잘 따랐다. 그러면서도 같은 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머리가 좋았다. 성장한다는 말을 좋아하고 술수 만든 도시락을 오구오구 잘 먹었으며 나중에 농림수산성에 들어가 국가의 식료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예전 여자친구에 관해 말해주자 선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애랑 왜 사귀었던 건데? 내가 마른 편이라서 더 잘 먹어야 한다고 주먹밥 같은 걸 줬거든요. 그래서? 쌀이 좋은 건지 김 품질이 좋은 건지 그 주먹밥이 너무 맛있어서 반찬도 먹어보고 싶어졌다. 그 애는 반찬을 나눠주다가 어느 사이엔가 내 목까지 도시락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 어느새 좋아하고 있었다. 설명을 마치자 선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엄청나게 웃어댔다. 뭐야 그게 너무 평화롭잖아. 그런 일이 정말 있어? 그럼요. 있죠. 요리뿐만 아니라 일본 차를 물통에 넣어서 갖고 오기도 했는데 그 차도 어떻게 끓였는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 달아요. 물론 설탕을 넣은 건 아닌데. 하지만 그 여자애와는 입시 공부가 본격화되는 3학년에 올라가면서 곧 헤어졌다. 헤어진 건 봄이었다.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서 주먹밥을 먹고 일본 차를 마셨다. 조금 놀다가 늦은 오후가 되자 안녕 하면서
초등학생처럼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그녀는 힘차게 석양을 향해 혼자 걸어갔다. 그녀는 항상 밝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제야 그녀를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나는 어쩌면 그녀가 내보이지 않은 나약함과 고독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다만 와타야 선배에게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다.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두고 나의 평온한 과거로 끝내면 된다. 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선배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선배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선배는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표정은 내 질문을 듣자 이내 사라졌다. 적어도 중학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언뜻 슬픈 듯이 선배가 웃었다. 글쎄, 궁금해요. 뭐 그래도 키스 정도는 해봤으니까. 그건 절절한 사랑을 했다는 그 상대인가요?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죠. 계속 신경 쓰였는걸요. 선배는 나를 보고 다시 웃음 지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이라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보이며 걸어갔다. 낯익은 뒷모습이었다. 인생을 혼자 걸어온 사람의 뒷모습이었다.